시장님. 당해 주시면 마스크 좀 벗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47회 나주시의회 1차 정례의 시정 질문에 대한 총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어느 해와 마찬가지로 올 한 해도 우리에게는 만만치 않은 한 해였습니다. 예기치 않게 세계 경제의 화약고가 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로 인해 파급된 전 세계 기준금리 인상 등 고통은 우리 서민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늘 희망을 잃지 않으시고 나주 발전에 힘과 지혜를 모아주신 12만 시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 구조를 찾아다니시면서 활발한 의정 활동을 보여주신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올해는 현명하신 시민 여러분께서 6일 지방선거를 통해 시장과 시의원이라는 소중한 책무를 주셔서 저와 의원님 여러분에겐 매우 특별한 한 해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제2기관 의회의 시정 답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렸던 더 큰 나주의 밑그림이 오롯이 시민들의 삶에 제대로 투영되고 있는지 취임 후 지난 5개월을 책장을 넘기듯 올 한 해를 되돌아 보았습니다. 시민의 영혼이자 숙제인 우리 지역 경제에 경기는 전해지고 있는지, 혁신도시는 얼마나 나아지고 있는지, 무엇보다 중요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과보다 과정도 중요하듯 그 순간을 돌이켜보면 다소 아쉬움도 크지만 5개월의 짧은 기간임에도 감사하게도 소중한 성과가 곳곳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 뒤에는 현명하신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이 꾸준한 관심과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애정어린 관심과 협조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인구 소멸, 그로 인한 무한 경쟁 시대 등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적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의 공통 분모인 나주 발전과 시민 행복, 이의 실현은 의회와 집행부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의원님의 고민이 곧 저의 고민이고 그것이 바로 시민 모두의 고민이라고 생각하면서 지역의 각종 현황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오로지 시민 속에서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동반자 관계인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5일 나주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대해 진심 어린 애정으로 시정의 나아갈 바를 제시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하신 내용 중 총괄적 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원 의원님, 황광민 의원님께서 나주시 가뭄 및 물 부족 현실화에 따른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 올해 강수량은 평년 대비 55%에 불과하고 생활용 교수율은 30.8%, 농업용 교수율은 46.3%로 물 부족 상태이고 내년 2월까지는 남부지방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내년 봄까지 가뭄이 지속될 경우 농업용수 공급 지장 등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보고회를 가졌고 가뭄종합대책본부와 가뭄대책 TF팀을 구성 운영 가뭄 피해 최소화 대응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생활용수 확보를 위해 우리시 식수공급원이 주암호의 보충 수원으로 주암 조절지 댐과 섬진강 댐을 활용하고 있고 상수원 누수 저감을 위한 누수 탐사와 노후 관로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상수도 사용량이 많은 산단 등 대수용가에 대해서는 대체 수온
개발을 통한 급수 조정 대책 마련 등을 독려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율절수 등 물 전략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비상급수차 운영과 물병 1일 3,000개 공급 지원 체계도 구축한 상태이며 최종 단계인 제한급수에도 마음만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 부족에 대비해서는 가뭄에 대비 양수기 125개에 대한 일제 준비를 하였고 올해 11호 투입 대형 관종 20개소를 개발하였고 내년에도 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하여 한남 송정제 등 양수장 3개를 신설하고 중형 관정 4공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뭄 대비 용수 개발 사업으로 특별보급세 17억 원 지원을 건의하여 관정 27공, 가안이 양수장 8개소 등 가뭄 대비 농업용수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공부문부터 20% 이상 자율 조정을 통해 물 전략 실천에 앞장설 것이며 가뭄에 따른 물 부족 상황에 적극 대비해 나주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서준 의원님께서 나주시 빛가람동 주차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빛가람동의 등록 차량은 2698대이며 업무용 주차 면수는 19,602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밀집된 시설이나 상가 일부 구역은 주차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스마트폰 및 컴퓨터 등을 활용하여 주변 주차장 위치와 주차 공간을 확인할 수 있는 IoT 구축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교통안내 앱 관련 업체와 협조하여 목적지 검색 시 주차장이 먼저 검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무료 운영 중인 공영 주차장의 장기 주차 문제를 해소하고 실제 이용객들이 손쉽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영 주차장을 유료화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장 입구에 주차 가능 면수를 전광판에 표시하는 주차 안내 시스템을 설치하여 공영 주차장 이용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차 공간이 협소한 빛가람동 행정복지센터에 주차 요금 징수 시스템을 설치하고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 인근 민영 주차장으로 주차를 분산 유도하여 주차 요금 지원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더하여 공영 주차장의 상가 지하 주차장은 이용이 편리하도록 차량 진입 도로에 컬러 유도 라인, 안내 간판, 방향 지시선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 주차장 진입도로 인도 치아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를 통과하는 지하 주차장 진출입로 개설 시 도로법에 의하여 건축주가 도로 조명 허가를 받아 설치하고 있으나 인도 치마로 인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인도 치마 구간에 대한 일제 점검 후 건축주가 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선진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공공근로, 노인 일자리 등을 활용하여 불법 주정차 계도를 실시하고 교통질서 캠페인 등을 통한 시민 홍보를 강화하는 등 빛가람동 주차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황광민, 김철민 의원님께서 버스 노선 개편과 보조금 지급 시스템 개선 방향, 나주시 교통체계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노선 개편과 보조금 지급 시스템 개선 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내버스는 비효율적인 노선 운행, 운용시 감소 대비 운영비 증가로 보조금이 매년 증액되어 왔습니다. 반면에 불친절, 현행 등 대중교통 서비스는 하락하여 시민들의 불편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는 시내버스 노선을 효율화하여 보조금은 절감하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노선 개편을 민선 8개 공약으로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중교통 노선 개편의 추진 방향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또는 마을택시를 연결하는 노선 체계를 구축하고 혁신도시, 나주역, 원도심을 연결하는
급행버스를 도입하는 등 교통 수요를 적절히 반영하여 노선을 효율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선 개편에 따른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대중교통 혁신시민위원회를 운영하고 시청 누리집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중 대중교통 개편을 완료하여 시내버스 보조금은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나주형 대중교통 모델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지급 시스템 개선 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감사 결과 조치 사항으로 대중교통과 무관하거나 실제 지출 증빙이 없는 항목을 제외하는 등 적절한 실운송원가를 산정하고 운수업체의 임원 인건비 지급 인원을 6명에서 3명으로 축소하는 등 방망경영과 현금 수입 누락 방지 등 나주시 대중교통 보조금 처리 기준을 적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한 보조금 집행과 효율적인 노선 개편을 통해 보조금 지급이 최소화되고 대중교통 서비스는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보 보도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버스 정보 시스템을 통해 시민들에게 실시간 버스 노선 및 도착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일부 버스 승강장 도착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버스 정보 시스템의 성능 개선 및 보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는 네이버, 다음 등 대형 포털에서도 나주시 버스 정보를 시민들이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원스톱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관광지 연계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주요 관광지는 원도심, 영산포, 읍면동 지역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통해 급행버스, 지정버스, 마을버스를 연계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이 관광지를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향후 관광 부서와 협의하여 우리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수요를 능동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교통수단 및 대중교통 특색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기버스 4대를 운행 중에 있으며 국비 지원 사업을 통해 추가로 전기버스를 공급하고 수소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여 수소 차량,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더불어 혁신도시에 공공자전거와 대중교통을 연결하는 차별화된 친환경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박소준 의원님께서 혁신도시 시즌2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우동기 의장을 만나서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지역 중대 현안 사업에 대해 관심과 협력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우동기 위원장께서는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하여 직원수 200 내지 400명의 중규모 공공기관 360여 개 이전을 골자로 내년 말부터 과시화될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도 이에 발맞추어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달부터 부시장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2차 이전 TF팀을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 혁신도시 미개발 부지, 혁신도시 인근 및 원도심 유휴 부지 데이터화를 통해 이전 부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세제 혜택, 이주 지원, 교육, 문화, 교통 등 정부 여건 개선, 인센티브 제공 등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유치 전략을 구체화시킬 계획입니다. 나주의 두 번째 도약을 위한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를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나주를 세계적인 첨단 과학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본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국가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주시 의회에서도 지방분권 및 국토 균형 발전 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재촉구 건의문 채택 등을 통해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나주시 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부모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임성환 의원님께서 민선 8기 나주시 시정 운영의 성과 및 향후 시정 방향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5개월은 미래 나주 발전의 밑그림을 그려냄으로써 민선 8기 시정의 기틀을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조직 내부적으로는 조직 개편을 통해 관광문화환경부, 미래전략과 악취 개선팀, 나주음식문화팀, 문화예술 특화사업단, 경상도 발전기획단, 원도심 활성화 추진단 등을 신설,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행정과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제2의 추경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와 민생안정, 미래 발전 성장 동력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밖으로는 열악한 재정 여건 극복과 핵심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를 수시로 방문하는 등 발전 행정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으로 나주 곳곳에는 소중한 성과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농업 분야에서 미국 한남체인과 1,000만 불 규모의 농산물 유통협약, 수도권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요준농산과 나주쌀 100만 포 규모의 공급 유통협약을 체결하였고, 나주배 지역품위과 시장 정리 조치, 무기질 비료 및 면세유 가격 인상분 지원, 농산물 재보험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필리핀과 배달 근로자 도입 MOU 체결, 농기계 임대사업소 셀프 세차장 무료 개방과 귀농, 청년,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임대료 60% 감면을 시행하였으며 2022년 지역 먹거리 지수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관광 분야에서는 3,600억 규모의 지역 맞춤형 통합 하천 환경부 공모 사업에 우리 시가 도내 1순위로 신청되었고, 시립미술관 건립 등 하남 산업부지 문화재생 사업을 위한 영역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원도심 활성화 추진단을 중심으로 나주 향충 복원을 시작하였고, 나주 목관화 복원 정비 사업도 본격 추진 중에 있으며, 나주천 생태 물길 공원 조성 등 통합 하천 사업도 이달 중 착공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더해 빛가람 호수공원이 제22회 자연환경대상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였고, 마한문화재는 비록 이틀간이었지만 12여만 명이 방문하여 마한문화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또한 금암마을이 230억 규모의 2022년 농촌공간 정비 공모사업 대상지에 최종 선정되었고, 24시간 악취 통합 센터 구축을 위한 고비 5억 원도 확보했습니다. 미래산업에 있어서 나주시 전남도 한전, 생태과, 미래 첨단 과학도시 기반 조성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나주 작 페스티벌 개최, 도시계좌 힌트 대상 중공업 등과 118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도 체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거점이자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인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이 이달 중 데이터 통과를 앞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 분야에 있어서도 경로당 입식 케이블과 의자 보급, 소방 나촌 사업 확대, 거주기간에 관계없는 출산 장려금 지급, 치매 안심센터 분소 운영, 난임 부부 지원 사업의 가구 소득 기준을 폐지하였습니다. 시민 중심 혁신 행정에 있어 공사 실명제 시행, 찾아가는 마을 자담회를 지속 운영 중에 있으며, 대한민국 평생학습 대상 우수상, 대한민국 인터넷 소통 대상 종합 대상 수상 등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취임 후 거둔 소중한 성과와 보람은 시민 여러분과 부모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 주신 덕분입니다. 다음은 2023년 우리 시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시정 운영 방향은 이 언급해 드린 내용대로 7대 추진 전략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원도심과 동산강을 연계한 문화, 관광, 스포츠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둘째, 지속 가능한 농업과 농촌 정비 여건 개선으로 돌아오는 농촌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셋째, 에너지 신산업을 선도하는 미래 첨단 과학도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연계하여 뒷가람 혁신 도시를 자부심 넘치는 자족 도시로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글로벌 미래 인재를 키우는 명품 교육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여섯째,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 공동체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일하는 시정을 만들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등대입니다. 시민의 눈이 바라보는 방향이 나주가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하며 시민 속에서 답을 찾고 시민의 지혜로 갈고 닦아 하나님의 중심, 글로벌 에너지 중심 나주로 도약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홍영섭 의원님께서 공항 동영산 정비 및 조성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영산은 해발 376m로 수려한 자연 경관을 가진 공항면의 명산입니다. 현재 등산로는 8개 코스에 22km가 개설되어 있고 이중 공항면 코스가 4개소의 9km 규모입니다. 동영산 경관 숲길 조성은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내년도에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동영산을 이용하는 시민과 등산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서 7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등산로 주변 잡목 제거, 동굴 제거 등 경관 숲 가꾸기를 집중 실시하고 목재 계단, 안전난간, 등받이 의자 등 이런 시설 보수와 더불어 등산로 안내판, 이정표 등도 함께 정비하여 등산객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영 의원님께서 나주 음식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요즘은 지역에서 맛볼 수 있는 고유한 먹거리를 테마로 하는 음식 관광이 하나의 여행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음식 관광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새로운 관광시설 구축 없이도 지역을 알릴 수 있고 관광객이 지역에 머물면서 자연스럽게 소비를 하게 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관광 상품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와 같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우리 시가 관광 활성화 시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나주 대표 맛집 지정 및 육성 조리안을 발의해 주시는 등 음식 문화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새로운 관광 트렌드인 음식 관광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나주 먹거리 관광 명소화 시책을 민선 8기 공약사업을 진행하고 공약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